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급락, 폭락, 저점 붕괴 긴급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자, 또 금융위기가 오는 것인지, 오늘 같은 이 패닉셀이 왜 나오는 것인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광기 패닉 금융위기 역사, 이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뭐 지난번에 작년에 한창 증시가 하락일 때 제가 읽었던 책인데요. 너무 이제 사람들이 어떤 신용으로 빚으로 영혼까지 끌어서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뭔가 좀 이상하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또 증권사 객장에서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저도 좀 캄다운 하기 위해서 냉각수 작용을 제 스스로 하기 위해서 이런 책들만 한 3-4개 사서 읽었습니다. 그 당시에 읽었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그래서 저도 주식 비중을 계속 줄여야 된다 라는 코멘트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도 자문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게 자문 받는 분들에게 계속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수익 실현을 해뒀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뭐 카카오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에서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수익 실현을 해줄 것에 대해서 현금화 시킬 것에 대해서 계속 코멘트를 했던 이유가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보시면 뭐 과거에 이제 일본 부동산 주식시장이 이제 붕괴했을 때, 그럴 때 이런 모습들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지금과 비슷하구나. 네. 멕시코가 붕괴했을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돈을 끌어서 부동산이며 어떤 주식시장이 폭등했을 때 항상 폭락이 나왔더라 라는 게 과거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돈의 흐름이 그렇죠. 많이 산으로 올라가면 골이 깊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도 조정이 시작되었는데 일본하고 핀란드, 노르웨이, 선진국, 북유럽 국가들도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이 붕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들 나라의 거의 모든 은행들이 파산했다. 우리나라만 IMF 때 파산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경제가 아직 고도화되지 않아서 아닙니다. 일본은 경제가 너무 고도화되어서 폭망한 건가요? 아니거든요. 어디든지 우리 인간은 계속 그 어떤 수익에 대한 욕심이 한계가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누우면 우리가 딱 앉으면 지금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또 이쁜 꿈 꾸고 싶고, 또 자고 있는데 누가 마사지 해주면 또 더 편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그냥 본연의 성질이거든요. 이게 주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유럽 사람이라고 일본 사람이라고 이성적이고 냉정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삼시세끼 먹고요, 잠 8시간 자고요, 눈, 코, 입 다 있고요, 똑같습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기존은 동일하다.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똑같다.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이 오늘 폭망했다? 그러면 이 현상이 도미노처럼 유럽, 일본, 미국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광기 어린 모습들이 패닉 세일을 불러일으키고 주식시장은 금융시장이 붕괴로 가는 게 아닌가, 이 금융위기로 더 가는 게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엄습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보시면 은행 파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은행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과거에도 이제 은행주에 대해서 굉장히 자문을 많이 해드립니다. 은행주는 사면 수익이 납니다. 한 2-3년 동안 계속 은행주 저점 잡아서 수익 내고 동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고, 실적으로 제가 자문해드린 분들께도 은행주로는 거의 100% 확률로 계속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배당도 받고 주식 투자 수익도 얻고 일거양득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은행주에 대해서 코멘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철밥통이라고 생각하겠죠. 부동산 불패?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꺾이고 지금과 같이 어떤 B2 영혼까지 끌어서 부동산을 샀던 투자자들이 부동산 값이 20% 30%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에 신용 반대매도 있듯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세 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깡통 전세가 나오듯이 깡통 아파트가 나와버리면 그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종이 어디다? 은행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공장을 제2공장, 제3공장, 제4공장 늘렸습니다. 그거
잘 돌아가면 상관없죠. 근데 그게 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직원들 월급이 쌓이고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 기업이 파산하면 곧바로 IMF 때처럼 은행이 동시 파산이 됩니다. 왜? 돈을 갚아줘야 되는데 그 고객에게 뱅크런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은행에 5천만 원 맡겼는데 그 맡긴 돈으로 기업에 밀려줬는데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았는데 그 당사자가 먹고 튀어버린 거죠. 파산 신고를 해버린 거죠. 그럼 은행도 저에게 돈을 못 준다고 파산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국가가 받아서 돈을 화폐를 발행해서 우리에게 주면 그게 예금자 보호법입니다. 그렇죠. 5천만 원까지.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5천만 원 이상인 은행에 대해서 예금해둔 것에 대해서 약간 경계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뭐 한 2, 3억 있다면 그 은행에 있는 자금을 잘라서 5천만 원씩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다른 저축은행으로 이렇게 기업은행식으로 5천만 원씩 잘라서 분산으로 예금해둘 필요가 있는 시점이 서서히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 올 수도 있죠. 이게 뭐 10년마다 온다는데 꼭 10년마다 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어떤 특이한 현상이 있었죠. 코로나라는 특이한 현상 이후에 폭등이 나왔고 그 자산 폭등 이후에 더 큰 고비가 올 수도 있다. 이게 우려하는 지금 어떤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 온 겁니다. 과거에 이제 10대 금융 거품이라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1636년,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네덜란드 튤립, 국운 씨앗 하나가 1억까지 우리나라 현재 시가로 집 한 채 가격까지 갔던 기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패닉 매니아죠. 약간 광풍이었던 거죠. 남해 회사, 프랑스 미시시피 회사, 미국 주식시장, 그 다음에 멕시코, 그 다음에 일본, 핀란드, 노르웨이 부동산 시장, 태국, 말레이시아, 이때는 우리나라 IMF 그렇죠. 97년. 그 다음에 멕시코 또 사태, 나스닥 열풍, 그 다음에 2000 또 리번 사태. 그 이후에 이제 이 책 자체가 1997년, 70년대 책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만들어지는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계속 지금 갱신이 되어 왔는데요. 초판이 이게 다시 이제 새롭게 현재 시대에 맞게끔 또 재집필하고 재집필을 해서 최초에 만들어진 거는 거의 1970년대 80년대 때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내용이 좀 이렇게 조금 더 갱신된 부분도 있고요. 완전 최신판은 아닙니다. 그래서 멕시코도 과거에 이제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한 시점에서 4년 만에 물가가 140% 폭등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뭐 아르헨티나나 뭐 브라질 이런 개도국 약간 경제가 고도성장되지 못한 국가들에서 나오는 현상인데 어쨌든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나면서 경제가 완전히 뒤죽박죽되면서 그래도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다시 안정화시켰던 그런 사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이제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코멘트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정부 정책의 변화나 어제까지만 해도 성공적이라 여겨졌던 회사가 별다른 성명도 없이 파산한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자산 가격은 상승 행진을 중단한다. 상승 행진을 중단한다는 거죠. 지금 자산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졌죠. 뭐 부동산, 뭐 금, 뭐 국제유가, 뭐 아파트. 근데 이런 것들도 영원한 불패는 없었다. 과거 우리 인류 역사를 지켜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찰나를 살고 있는데 뭐 100년을 기준으로 지금 10년, 20년, 30년, 10년마다 이런 위기가 한 번씩 올 때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죠. IMF 때 일도 저도 딱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IMF가 터졌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가 뭔지도 몰랐죠. 네. 그리고 나서 리먼 사태 터질 때 이제 저도 이제 증권회사로 딱 입사했을 때라서 뭐지 주식시장이 참 눈만 뜨면 하한가인 거예요. 이게 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생각했죠. IMF 때 회사 첫 번째 회사 직장 IMF 때문에 이제 그만두게 됐고요. 이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뭐라고 하죠? 예. 임시 이제 합격을 하고 당시 워낙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인턴 사원으로 뽑더라고요. 그래서 인턴으로 하고 있다가 인턴이 중단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 했을 때도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장 열리면 하한가, 장 열리면 하한가, 장 열리면 하한가를 봤습니다. 한 3일 연속. 나에게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시나요? 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지금 현재 와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굉장히 와이드하게 넓게 볼 수 있게끔 해줬던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오늘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과거에 그런 경험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어떤 그런 대비책을 세웠던 게 지금 현재는 굉장히 유효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상 이 금융시장이 어떤 패닉스러울 때는 환율이 급변동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IMF 때 이후로 가장 높은 환율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국면 중에 하나거든요. 1433원. 이게 좋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 실물 경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달러 수요의 어떤 강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움직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그런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가만히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옛날에는 제가 10,000원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한우 툭불 등심을 200g하고 교환할 수 있었는데 지금 한 몇 년 지나 보니까 이 10,000원짜리 하나로는 한우 등심을 이마트 가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쵸? 미국산 등심을 사든지 해야 되죠. 200g짜리는 커녕 100g이 15,000원, 25,000원, 지금 25,000원까지 올랐던가요? 툭불이? 너무 말이 안 될 정도로 물가가 기이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우 등심은 이제 안 사먹게 되는 거죠. 저거 200g에 5만원 주고 사먹느니 삼겹살을 1kg를 사서 배 터지게 먹으련다. 그러면서 한우 수요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한우 농가대로 힘들어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힘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인플레이션 됐던 한우 값이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수요와 공급,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이겠죠. 근데 그런 역할들이 시장 경제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환율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기이한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원화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할 수 있다는 거죠. 달러로 바꾸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은행에다 돈을 넣어놔도 불안해. 그렇다고 현금으로 바꾸는 것도 불안해. 그냥 달러를 사두는 거죠. 그런 수요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뭐 외국이든 우리나라 뭐 금융기관이든 마찬가지인 거죠. 국가에서는 사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사는 겁니다. 돈이 되는 거죠. 또 투기가 되는 거죠. 주식은 불안해요. 달러 살래. 그렇게 되는 기이한 현상도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은 어떤 금융시장 전반으로 걸쳐서 좀 비정상적인 그런 패닉 시장이다 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계속 전저점이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고, 그렇죠? 직전 고점도 낮아지고 시점 고점도 낮아지고 직전 고점도 낮아지고 전저점은 계속 붕괴되는 언더슈팅 구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언더슈팅이 나왔죠. 추가적인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환율은 오버슈팅이 나왔고 주식시장은 언더슈팅이 나왔습니다. 좋지는 않죠. 어디가 저점일지 모르는 오늘은 어떤 극성의 변화. 이제 저점이 고점, 저항선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지지선이 이제 저항선으로 바뀔 수 있는 안 좋은 현상인 거죠. 2270선이 이제 무너지면서 2270선을 돌파하기가 이제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직하죠. 700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700이 강력한 지지선이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이렇게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700이 저항선이 되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국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폭락이 나오면 다시 한번 700선을 돌파할 때가 이제 저항 때 매물이 쌓이는 거죠. 여기가 그런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대략적으로 계획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이제 장이 끝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장이 이제 지금 끝나고 있는데요. 뭐 유럽도 안 좋고 일본도 안 좋고 중국도 안 좋고 홍콩도 그나마 홍콩이 조금 버티고 있고요.
장이 예상치 효과가 이제 나왔네요. 네, 코스닥은 5% 정도 급락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30분이 안 됐는데요. 예,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현대차 환율, 고환율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했던 현대차마저도 밀려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는 실적이 좋아지느냐, 앞으로 좋아질 거다, 괜찮다고 했던 업종마저도 오늘은 패닉셀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그렇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좀 괜찮아지겠구나 생각해서 환율이 좋으니까 장중에 플러스까지 났는데 결국에는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예, 이거는 앞으로 좋아지냐 나쁘냐의 문제라기보다는 투자 심리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HLB 마찬가지로 리버스 LR이 위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다음에 하락폭이 그동안 봤던 종목들하고 다른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이런 모습이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계속 유럽 시장, 미국 시장을 여러분들께 점검해 드리면서 이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당시에 어도비, 그 다음에 또 한 종목이 뭐였죠? 뭐 넷플릭스도 얘기 드렸고요. 그 당시에 이제 얘기 드리면서 이런 어도비 같은 이런 종목의 어떤 주가가 이런 20%씩 급락이 나왔을 때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 주시장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현상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여파를 미쳤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한두 종목이 기이하게 이런 이상한 현상 20%씩 급락하는 이런 모습이 주시장에 그때도 계속 장난식으로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 농담을 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놀란다는 거죠. 뭐 나이키도 그렇고요. 예. 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했는데 그 현상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까지 전이가 되어 버린 거죠. 뭐가 문제인지 모르면서도 그냥 이렇게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게 아모센스, 에코프로비 같은 이런 종목들이 10%씩, GS 같은 정유주들이 평상시 같았으면 3, 4% 빠지면 될 건데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뭐 바이오 종목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오늘 같은 날 유상증자라도 한번 발표해 버리면 그냥 하한가 내려 꽂는 거거든요. 오늘 하락률이 블루콤 하한가가 이제 나오잖아요. 야, 30%인데 하한가가 나오네. 블루콤이라는 회사가 뭐 무슨 발표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언더슈팅이 나온 거죠. 여기서 조그만 악재 하나, 나쁜 악재가 주식을 그냥 하한가로 끌어내릴 정도로 투자 심리가 급냉했다는 겁니다. 아까 봐드렸던 모습과 비슷한 거죠. 이 보십시오. 그냥 내려꽂는 모습이 악재가 있겠죠. 악재가 있었겠죠. 예, 무슨 악재인지는 저도 점검 안 했지만 이런 모습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일어났다면 우리에도 일어나고, 우리가 일어나면 또 미국으로 또 전이되고, 어차피 이거는 심리 게임이거든요.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의 변화거든요. 극성의 변화, 어떤 지지선과 저항선의 변화,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어떤 그 빅스 지수, 공포에 대한 지수, 공포에 대한 개념이 없던 공포가 생긴 거거든요. 나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무섭지? 아, 이제 그만하련다. 근데 바로 옆에 안전자산인 4%짜리 예금 상품이 있는 거죠. 도대체 내가 몇 프로나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투자한 거지? 근데 나는 지금 몇 프로나 손실을 보고 있는 건지,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주식 투자로 이어지고, 그 투자자들의 어떤 그 마음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이런 하한가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오늘 특별한 악재가 있었나요? 뭐 약간 이거는 이제 2차전지 관련 주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무서움이 그렇게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동물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동물들도 보면 안전에 대한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보다 위험에 대한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가 거의 10배 이상 빠릅니다. 네. 우리 미어캣인가요? 이렇게 고개 들고 이렇게 보면서 뭔가 삑! 이래서 안전하다 소리는 삑이고 위험하다 소리는 삑삑삑이라고 딱 하는 순간 그 삑삑삑 3번에 대한 그 소리에 대한 반응 속도는 거의 한 1km 이내에 전파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삑 안전하다에 대한 반응은 다들 안전해 보이니까 괜찮은 거죠. 근데 사자가 나타났어. 삑삑삑 3번이고 그 다음에 뭐 더 위험한 동물이 나타났어. 삑 5번이라고 쳤을 때 그 삑 5번에 반응하는 우리 그 동물들의 움직임, 그런 것들인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주시장은 옳고 그름, 이성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왜? 이유, 어떤 논리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어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감정, 욕심에 대한 감정에 대한 그 신뢰가 깨지고 금융경색, 어떤 신용경색, 어떤 투자심리 붕괴, 이런 모습이 오늘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적인 부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리적인 변화는 다시 안정감, 안정성이 생기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어차피 이 금융정책은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된 거니까요. 정부가 기조를 바꾼다면 다시 또 투자 심리는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던 이 금융정책, 예, 마지막 부분이 가면 이게 바로 전환돼 버리네요. 자, 여기서 이제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국제유가도 덩달아서 이제 빠지겠죠. 야, 경기가 더 안 좋아진대. 그럼 국제유가도 오늘 밤에 뭐 내일 이번 주에 더 큰 급락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 드렸던, 아, 이제 국제유가가 빠지니 원자재 값에 대한, 예, 원자재 가격에 대한 가격 하락,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 하락, CPI 지수가 안정이 되면서 어떤 제롬 파월 이전의 정책 기조가 어떻게 된다? 안정화될 수 있다. 즉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전파되면 그때는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어제도 그 얘기를 좀 어제가 아니거든요. 토요일 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금값 마찬가지 이런 모습들이 제 생각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던 주식시장의 바닥을 이제 탐색하러 가는 굉장히 가까운 국면에 도달했다. 경기는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었고요. 이미 재고가 쌓였으니까 이미 시작되었었습니다. 반도체 재고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더 큰 경기에 대한 추가적인 위기 시스템이 발현되겠죠. 위기 상황이 발전되면서 그게 더 악화되고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너무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들 정도로 바닥을 치는 국면이 올 것입니다. 예. 그때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이미 주식시장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 이제 도래할 거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눈에 그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서서히 주식이란 놈하고 친해져야 되는 거죠. 주식과 함께 뭔가를 도모해 봐야 되는 그런 국면이 오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 도모해야 될 국면이 가까이 다다랐다. 올 3분기, 올 연말쯤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주식시장에 대한 뷰가 계속 저는 여러분들께 현금을 만들고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뷰였다면, 이제는 주식을 사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뷰가 서서히 나오고 있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더 많은 집중을 해야 된다. 오늘 같은 날 저도 솔직히 많이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아, 이거 좀 과한데? 좀 사고 싶은데? 와, 사고 싶은데? 정말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을 기다려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겁니다. 뭐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사도 추세가 바뀐다면 그때는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뭐 엊그제 얘기했던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앞으로 시장은 조금 더 패닉스러운 모습이 나올 수 있고,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쇼크에 대한 투매 양상이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야 비로소 주시장은 정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도달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큰 기회가 오고 큰 장이 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금을 많이 비축해 두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은행에다가 저금을 해 두십시오. 주식 사지 마시고요. 일단은 돈을 많이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한번 다시 새롭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올 겁니다. 예.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